뭐야, 2000km밖에 안 탄 EV3가 주행 중에 멈췄어?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SOS 콜도 안 돼? 허허. 보상은 충전 쿠폰 3만원? 야, 이거 섭섭할 만하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먹카 김한영입니다. 지난 11일 대전에서 EV3 차량의 시동이 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고속화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멈춰섰다는 거예요.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뒤에서 혹시 받치면 어떡해? 이거 무서웠을 것 같은데. 다행히 다치신 분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희 댓글로도 요거 왜 얘기 안 하냐? 너 비양심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비양심 아니고요. 저희가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죠. 이거 뭐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단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이게 EV3 결함인가? 결함은 아닐 텐데 이렇게 멈춰서는 차는 이 차뿐인가?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주행거리 2000km밖에 안 된 신차가 왜 멈춘 건지, 그리고 SOS 콜은 왜 안 된 건지, 그리고 보상으로 전기차 충전 쿠폰 3만원이 가당키나 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V3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제보가 안 왔지만 이거 말고도 제보가 엄청 많이 옵니다. 정말 자동차에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마 황당하실 거예요. 멀쩡한 차가 없어. 진짜 심각합니다. 다들 문제야. 무슨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뭐 현대기아는 당연하고요. 엄청 많습니다. AS 센터가 문제가 있어요. 뭐 누가 뭘 어떻게 했어요. 이런 얘기 매일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자동차라는 게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EV3에 관련한 이야기, 지금 KBS가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제목이 전기차 이번엔 주행 중 시동 꺼져 볼트 풀려. 아이 잠깐만. 아니 왜 전기차가 앞에 붙습니까? 이게 전기차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그럼 뒤에 볼트 풀려. 볼트랑 관계 있나? 이것도 관계 없는데. 오늘 이 얘기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죠. 한 달여 전 출고한 기아의 신형 전기차 EV3입니다. 한창 도로를 달리던 차량의 시동이 신호음과 함께 갑자기 꺼집니다. 왜 이래? 미치겠네. 그러더니 라디오와 와이퍼 작동이 멈추고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도로 한가운데서 멈춰섭니다.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제조사가 큰 잘못했습니다. 접지선을 고정하는 볼트가 풀려 시동이 꺼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잘못했으면 지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제조사가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이 운전자는 차량에 장착된 SOS 버튼을 눌렀다고 하고요. 그리고 작동되지 않아서 휴대폰으로 직접 112에 전화를 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분이나 걸려서 112가 도착했다고 해요. 뭔가 좀 신고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경찰 신고는 사실 이거보다 굉장히 빨리 오거든요. 실제로 경찰 신고해보면 아마 10분 안에 도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40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여러 가지로 불운이 좀 겹쳤던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하셨네요. 야, 그 추운 데서 비 맞으면서 40분이라니. 와, 생각만 해도 너무 무시무시한 그런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또 얘기를 하십니다. 라디오도 작동 안 되고 와이퍼도 작동이 멈추고 그러면서 속도가 점점 늘어지면서 도로 한가운데서 멈췄다고 하죠. 이 얘기는 뭐다? 이 얘기는 배터리가 작동이 안 됐다. 그럼 이 원인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이분께서도 직접 서비스 센터에 가서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정비소에서는 접지선을 고정하는 볼트가 풀렸다. 그래서 시동이 꺼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접지 볼트 재조임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볼트가 풀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접지 볼트라는 건 뭐예요? 접지는 마이너스입니다. 배터리 보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플러스는 전선이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선이 없어요. 그거를 차체에 그냥 연결하는 겁니다. 차 전체는 철로 되어 있잖아요. 그 철에 뭐가 흘러요? 전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차 전체에 12V 전기가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자동차가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전선 있고 그 가장자리에 뭐 이렇게 호스 같은 걸로 이렇게 절연 처리가 돼 있잖아요. 요거 왜 이렇게 철저하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차체에 12V가 이미 흐르기 때문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48V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300에서 400V, 전기차는 400에서 800V 흐르죠. 그러니까 요 12V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차에 있고, 이 12V 시스템이 있는 요 철판하고 닿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철판하고 절대 닿지 않도록 하는 절연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차체 전체를 접지라고 하는데, 이 접지를 할 때 이 12V 배터리에 마이너스를 그대로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결 나사가 제대로 조여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 나사가 어느 정도 풀리면서 결국에는 접지가 안 되는 상황까지 됐다라는 얘기죠. 이거 좀 웃기죠? 아니,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전기차 그 배터리 이만한 고전압 배터리 있는데 요만한 배터리 요거 하나에다가 나사 그거 하나 풀렸다고 해서 차 전체가 시동이 꺼지고 SOS 안 되고 와이퍼 안 되고 비상등도 안 켜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실 수 있는데 자동차에서 12V 배터리는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많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헤드램프, DRL 이런 램프류는 당연히 12V 배터리로 돌아갑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터치스크린, 라디오, 뭐 와이퍼, 계기판, 오디오 뭐 이런 것들 다 12V 배터리고요. 시동키로 차 문 열잖아요. 그것도 12V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2V 배터리가 죽으면 이 자동차 전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파워트레인은 지금 전기차 전용 고전압 배터리인데 12V 배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실 텐데 이 12V 배터리는 이 고전압 배터리가 안전한 상황인지 아닌지 이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에서 혹시라도 나 문제가 없어요 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하면 그럼 이 고전압 배터리를 안전상의 이유로 차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이 고전압 배터리가 차에 연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12V 배터리로 언락을 하고 차를 온을 시키면 그때 고전압 배터리가 철컥 하고 붙는 거예요. 그래서 12V 배터리가 없으면 이 차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가 잘못돼서 합선되면 어떻게? 이 위험해지면 어떻게? 그러니까 고전압 배터리를 탈락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모터는 비록 고전압 배터리로 돌지만 12V 배터리가 없으면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컵이 없으면 못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고전압 배터리를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가 멈춘 겁니다. SOS 콜 그것도 마찬가지로 12V 배터리. 그냥 자동차에 있는 모든 전장 부품은 12V 배터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물론 전기차뿐이 아닙니다. 가솔린 차도 마찬가지예요. 가솔린 차도 12V 배터리 그리고 발전기가 멈춰서게 되면 그러면 달리다가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기차 문제가 아니고 12V 배터리의 연결을 제대로 안 했다. 요 나사를 제대로 안 조였다. 요 문제인 거예요. 가솔린하고 전기차 문제가 아닙니다. 전기차가 주행 중에 시동 꺼진 게 아니라 그냥 자동차가 주행 중에 시동 꺼진 거예요. 사실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심정적으로는 조금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왜냐면 12V 배터리라는 거 이걸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어지간한 사람들은 12V 배터리 뭐 그거 신경 씁니까? 있든 없든 뭐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무시하잖아요. 근데 전기차에서 그 12V 배터리만 잘못되면 시스템 전체가 그냥 탁 죽어버린다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그러면 그 배터리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차가 안 멈추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배터리도 이중화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배터리가 앞으로 점점점 많은 일을 하게 될 텐데 전원을 이중화 해줘요. 근데 지금 여기 문제가 됐던 EV3는 7월 29일에 등록한 차라고 합니다. 저희는 7월 23일에 1호차를 받았으니까 거의 최초 생산 차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초 생산 차량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생산 과정에서 이거 조금 더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에러가 없는 게 제일 좋은데 자동차라는 건 특성상 에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계속 여기 투입돼서 계속 손으로 작업을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로봇가 했다면 에러가 안 날 것 같아. 근데 이 부분은 사람 손으로 하는 부분이었을 거라서 아마 에러가 난 것 같고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일단 생산에 에러는 무조건 있거든요. 이건 없을 수가 없어. QC에서 어지간하면 걸려야 되는데 요것처럼 나사가 약간 덜 조여졌어. 이런 부분은 QC는 용케 통과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엄청나다는 애플 노트북이나 아이폰이나 이런 걸 사도 에러가 있는 걸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자동차를 사면 이게 에러가 전혀 없는 차를 받는 거는 그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그런 일은 거의 없다. 저는 항상 차 전체를 맨눈으로 보니까 저는 보면 반드시 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차를 샀지만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어요. 항상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묘한 점은 다른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 여기 뭐 나사 풀렸어 이런 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나사 풀렸으면 가서 AS 받으면 그만이지. 노트북으로 저는 사람 생명을 살려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거는 뭐 아주 독특한 케이스고 대부분은 이건 사람 생명하고는 관계없는 물건이잖아. 근데 자동차는 이게 잘못되면 사람 생명에 위협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에러가 정말 없어야 되는데 근데 자동차가 다른 물건에 비해서 에러가 훨씬 많은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약간 아파트 인테리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파트 인테리어를 보면 에러 없는 경우 없잖아요. 사전 점검 같은 거 하면 보통 에러 한 집에 한 10개에서 20개 나오죠. 그 정도 에러 무조건 나옵니다. 없애는 게 불가능해. 심지어는 그 중에 정말 위험하게 난간이 흔들린다든지 이런 에러도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죠. 있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 현대기아가 이게 완전한 회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업계 평균보다는 훨씬 더 품질이 좋은 차를 만들긴 했어. 그렇지만 확실히 에러가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내가
내가 자동차를 샀을 때 산지 얼마 안 된 차가 갑자기 길에서 멈추려고 해. 그럼 이거 자동차 뭔가 에러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바로 세워야죠. 바로 서비스 센터 가야죠. 바로 견인 신청해야 되고, 그래서 이 차를 견인 받아서 서비스 센터에서 이 차 문제가 있어서 나 못하겠다, 이거 당장 해결해내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제조사가 문제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옹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조사가 진짜 잘못한 겁니다. 제조사는 진짜로 잘못했고 앞으로도 잘못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안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 폰은 지금 에러가 거의 없잖아요. 한 10,000대에 하나쯤 에러가 있을까 말까, 그 정도의 에러인데 얘는 왜 에러가 없어? 얘는 로봇이 만드니까 사람 손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없는 거고, 사람 손이 들어가는 건 반드시 에러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조립 라인에서 BIW를 제외하면 사람 손을 타지 않는 경우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에러가 있을 수밖에. 근데 중요한 건 사실 다른 에러들은 그렇다 쳐요. 근데 자동차가 멈춰설 수 있을 정도의 요런 에러가 발생해서는 안 되지. 기아는 요번에 요 사건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겨선 절대 안 되고, 왜 그런 일이 발생했고 그걸 어떤 식으로 막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만드셔야 됩니다. 나사를 조였으면 나사 조인 곳에다가 정말 제대로 조였음 실제로 표시를 하도록 만들어 놔야죠. 그거 안 되면은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고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는 있죠. 보답을 주셨는데 보답으로 운전자에게 30,000원권 전기차 충전 쿠폰을 주셨다고. 어려운 문제다. 자동차라는 게 원래 시동 꺼짐이 있는 거죠. 그럼 가솔린차 시동 꺼짐은 얼마나 될까? 펠리세이드 4,000여 대가 리콜됐고요. 벤츠 S580 카니발 시동 꺼졌다고 하고요. 소나타 시동 꺼졌다고 하고요. 지금 이것을 경험하신 소비자분에게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이분이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생각하실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정말로 차가 사고가 났어, 그러면 시동 꺼짐으로 인한 사고니까 자동차 회사가 배상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게 아니면 이걸 어떻게 배상해야 되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조사가 볼지 모르니까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여기서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일이 발생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차를 세워야 되겠어요? 지금 뭐 얘기가 이러시네요. 라디오도 안 나오고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서 멈췄다고. 이 앞서서 그러니까 시동이 지금 한번 꺼졌다가 켜졌고 또 가다가 시동이 꺼졌다가 켜졌다고 합니다. 한창 도로를 달리던 차량의 시동이 신호음과 함께 갑자기 꺼집니다. 몇 분 동안 시동이 2차례 꺼졌다가 다시 들어왔다 하더니 아예 멈춰버린 겁니다. 그거 그냥 무시하고 계속 달리셨다는 거예요. 차가 시동이 꺼졌어, 이 얘기는 또 꺼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2번이 꺼졌어, 그럼 그때부터는 절대 가면 안 되죠. 정말로 이곳이 위험한 곳이었다면. 지금 여기가 그렇게까지 막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가 아니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이게 정말 고속도로였고 차들이 진짜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도로였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분이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다면 옆으로 세우든가, 지금 옆에 보니까 주유소도 있거든요. 주유소로 지금 들어갔어야죠. 두 번째, 이분은 지금 차가 멈춰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차에서 내렸어. 그래서 비가 오는데 비를 맞으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계셨대. 차 뒤에서 서 계셨다고 하는데 차 뒤에서 서 계셔도 안 됩니다. 뒤에서 차가 오면 이 차가 그 속도 그대로 달려와서 나를 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 뒤에 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차는 어쨌든 나를 보호해줄 수 있으니까 첫 번째는 차 안에 있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차에서 나갈 때는 조끼 입으셔야죠. 형광색 조끼 입고 차에서 내리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 안에 형광색 조끼 꼭 갖고 계시고 형광색 조끼 입고서 밖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여기서 하도 많은 분들이 실수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써있는 거 있잖아요. 비트박스라고 써있죠. 비트박스는 일단 첫 번째 비상등 켜야 되고요. 비상등 고장났으니까 지금 안 켜지는 상황. 그리고 트렁크 열어야 되는데 트렁크도 지금 수동 옵션이면 트렁크를 열 수 있었겠지만 전동이었다면 아마 트렁크 못 열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박이잖아요. 가드레일 바깥으로 나가야 돼. 만약에 나갈 수 없다면 차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가드레일 밖으로 일단 내 몸부터 살고, 내 몸이 살고 나서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112 신고해야죠. 차에서 내려서 도로에 서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차 안에 있으면 그나마 내가 한번 살 수 있어. 근데 차에서 내려서 서 있는 채로 차에 치면 이거는 그냥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교훈, 이 시동 꺼짐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차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자동차 초기 불량 이것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를 구입해도 그 신차가 초기 불량이 딱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초기 불량 안 걸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반드시 있었고, 그 부분이 중요한 결함은 아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나마 서비스 센터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정도로 해결이 됐지만, 이게 자동차 업계 전체가 그냥 팽배한,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지는 이런 문제 빠르게 좀 해결되고, 다른 업계에서 지금 식스시그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품질 수준까지 빨리 올라서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